모두가 가난했던 내 어린 날의 왼목, 오랜 세월 알고 지내던 옛 친구를 만나 나이 들면서 대화의 화제가 시대적으로 변함을 느낀다. 우리들의 대화에선 요즘 속으로 뻥, 과장을 칠 수가 없다. 친구와 친구 가족의 역사까지 친구 집 내력을 서로 공유한 지 오래기에 어쩌다 만난 친구들은 잘 지내니? 얼굴 좋아 보이네? 침묵. 더 묻고 싶지도 않다. 궁금한 사연도 없다. 간간히 둘러 들은 좋은 이야기엔 걘 복도 맞나봐. 또 다른 화제에 집중. 자주 연락하는 사이에는 반나절을 만나 이야기해도 다 못한 이야기를 직가며 휴대폰으로 감상을 길게 남긴다. 문자로. 남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 많은 여자들의 일부 상황이다. 늘 만나면 반갑고 곁에 앉아 이야기하고픈 친구가 있는 곳은 주변이 명랑해진다. 부부싸움한 이야기도 50이 넘는 나이에 유치원생들의 언어로 마구 소리질러댄다. 듣는 우리들은 빙그레 미소로 그의 투정에 용기를 실어준다. 오랜 세월 보아온 내 친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이 배어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단다. 철저히 신은 없다 주장해온 친구의 모습에서 무엇이 그녀를 광신도처럼 맹목적 신앙인으로 만들었을까? 말끝마다 아멘, 감사, 심각한 중증 신앙에 빠져버렸다. 큰 병을 앓고 난 친구는 아이들이 자란 독립 후 매일 즐겁게 살자며 뛰어다닌다. 남편은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불편하단다. 몇 해 전 모임 친구가 준 구찌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와 하느님께 기도했더니 이 가방을 주셨다며 남편도 못 사준 가방을 친구가 조금 쓰다 나에게 줘서 벌써 3년째 들고 다닌다며 고마워했다. 여러 친구들은 우리 금빛 여사를 피한다. 모임에 나타나면 자기가 믿는 종교 신문이나 전단지를 친구 수대로 챙겨와 보온사원이 나눠주는 선물 수세미, 행주 등을 나눠주며 전도하는 통에 그녀와의 만남을 피하는 분위기인데 누가? 우리 추측에 가장 부자라는 친구의 얼굴이 고개를 숙인다. 명품 여사. 내 것 아니야. 큰언니가 생일 선물한 건데 내 취향이 아니라. 말을 아끼며 왜 친구들이 있는 데서 말하냐며 자기가 오히려 부끄러워한다. 야야야, 둘 사이에 그런 뇌물이 오고 갔어? 질투가 두렵지 않냐? 이쪽 친구들에게도 보내라. 친구들의 부러움에 선물 준 명품 여사가 너가 갖고 행복하다니 난 기분이 더 좋아. 몇 년 전 여름 모임에서 금빛 여사가 평생 명품백 한번 못 사봤다며 농담을 흘려서 맘에 담아놨었어. 내가 안 쓴 백이 있어 새 것이지만 혹 자존심 다칠까 망설였어. 잘못 전달되면 귀한 거 주고 덤으로 상처도 줄까 고심하다 내가 쓰던 건데 가질래? 조심스럽게 물었어. 새 것 같은데? 이게 얼마짜린데 정말 이 비싼 거 놔줘도 돼? 너무 좋아했어. 아무에게도 말 안 하기 우리끼리 비밀이야 하고 준 거야. 이 비싼 걸? 하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이후 어디든 들고 다니고 사진 찍어 내게 보내고 가방과 한 몸이 되어 고마워하며 행복한 모습에 나는 눈물이 났어. 반대되는 과거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어. 너희도 알듯이 나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큰 집에서 많이 도와주셨지. 우리 시대에는 엄마가 세자매 키워내기가 힘든 시대였어. 한 달에 한 번 한 동네 사는 큰 집에서 쌀이며 김치, 언니들이 입던 옷가지들, 언니들이 쓰던 학용품 몽땅 크레파스. 난 지금도 그때의 부끄러움과 부러움,
우리를 동냥하는 큰아버지랑 큰어머니를 저주했었던 어린 나를 기억해. 왜 새 옷은 안 사주고 너희가 입던 옷을 우리에게 주니? 우리가 거지야? 너희는 새 크레파스 쓰고 왜 우리에게 너희가 쓰고 버린 몽땅 연필과 크레파스를 줘? 우리 집이 쓰레기장이야? 큰집 언니가 입던 어두운 옷은 팔을 2번이나 감아 올려 주려도 내게는 너무 큰 옷들이었어. 학교에 입고 가면 남의 옷 입은 티가 팍팍 났던 걸 나는 늘 부끄러워했어. 엄마 몰래 한 번은 큰 집에서 준 헌 옷 보따리를 들고 오다 그들을 저주하며 남의 집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었어. 며칠 후 그 보따리 속에 엄마가 부탁한 내 등록금을 넣어둔 걸 모르고 버린 것 때문에 엄마에게 머리채 잡혀서 연탄집게로 많이 맞았어. 왜? 내게 돈 주면 갖고 도망갈까봐 나 모르게 옷 속에다 넣었어? 그 당시 나는 매사 불만이었고 원망과 자존심에 난 상처로 큰 집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어. 지금은 알아. 그때는 큰 집도 자녀들 키우랴 어려웠던 큰아버지가 9식구 가장이었던 걸 나이 들어서 알았어. 그 환경에서 우리 가족을 도왔는데 그래도 나는 내 집의 가난, 내 위치가 억울했어. 어린 동생들도 큰 집에 가서 얻어오는 걸 못 시켰지. 내가 맞으라. 그 수모와 치욕스레 구걸하듯 받아온 식량 무게만큼 내 영혼이 망가졌어. 없이 산다고 나를 무시해? 내가 도둑년으로 너희 눈엔 보였어?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 너희들 두고 보겠어. 나는 엄마에게 맞는 것보다 가난한 서름에서 더 아팠던 내 어린 시절의 슬픔이었어. 나는 너무도 오랜 내 모든 가난과 불행을 부모 탓, 환경 탓, 너희는 우리보다 몇 배 잘 살면서 우리 집을 멸시한 큰 집을 원망하며 살았어. 내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분노와 열등감은 내 가난한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기억이 남아 늘 비교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그 기억이 50을 60을 넘겨도 잊지도 않아. 열등감 덩어리가 나야 그 춥던 기억 잊을 때도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나의 삶은 100배는 더 풍족한데 그 아픈 시절을 아직 품고 살아. 그 때문인지 나는 직접 돈 버는 내 남편보다 돈을 더 써. 소비를 막으면 바로 어린 시절의 슬픔과 분노로 연결되며 지금껏 나를 괴롭혔어. 나는 좋은 직장에서 빠르게 인정받고 돈 버는 재미에 결혼도 안 하려 했었지. 명품 옷, 가방, 시계 나를 위해 투자해도 과거의 허하고 빈 마음이 차지 않았고 만족되지 않았어. 허함은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었어. 나의 이런 병적 소비성에 그 시절 재력가 남편이 접근했지. 그 당시 상당한 액수의 봉급자가 몇 달치 월급을 명품에 쓰는 걸 본 내 남편은 내가 재벌집 딸인 줄 알았대. 그와 결혼만이 신분 상승할 기회였어. 그에게 잘 보이려 더 있는 채 했어. 난 재벌 2세 흉내를 냈지. 난 남편 덕에 신분 상승에 성공했어. 모든 걸 얻었다 생각했는데 부자의 삶에도 일반인이 모르는 규칙이 있어. 나는 그 속에서 더욱 감출 수 없는 열등감, 나를 느껴. 내 남편은 재산만 많은 게 아니야. 주위에 재산 많은 여자도 너무 많아. 잘난 남자랑 사는 것, 부에 가려져 안 보이는 불편함이 많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너희처럼 아내의 투정도 신경질도 받아주는 평범한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난 열등감을 명품과 허세로 채우려 했어. 명품이 아니면 맘에 안 차. 고가의 물건을 내가 소유했는데 행복은커녕 알 수 없는 빈 가슴이 더 넓어지고 결국 술과 명품을 사들이는데 깊이 빠졌어. 허함이 채워질까? 여유 있는 남편과 보상하듯 결혼했고 난 내 남편 덕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지.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어. 한 번도 내 이런 성격의 남편이 힘들었다거나 고마움? 내게는 생각해보지 않은 세월이었어. 보다 덜을 요구하며 구멍난 내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의 원망만 했어. 내 삶의 어디에서도 나는 감사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 어린 시절 기억이 한참 말을 삼키고 온다. 나는 하루라도 술과 약을 먹지 않으면 깊은 잠을 못 자. 남들은 겉으로 보이는 내 환경으로 내 행복을 측정해서 부러워해. 부자들에겐 그들 삶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 뭐뭐인 척. 돈 그거 별거 아냐. 돈 많다고 하루 10끼니 먹니? 아니야. 나는 돈을 선택했지만 대가가 이리 큰 희생이 될 줄 몰랐어. 부자의 삶이란 여러 종류야. 내 남편 집안은 남편까지 인색하기가 늘 놀부 같아. 생색 안 나는 데는 남을 위해 돈을 안 써. 친척 친구들 회식 자리에서도 자기가 낼 형편이 돼도 늘 나눠내. 남편은 돈 앞에서는 주변에 미안할 정도로 인색해. 어쩌겠어. 나는 가난해 봐서 회비 걷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자리가 되는 걸 알아. 늘 내가 몰래 먼저 카운터에 카드 맡겨놓고 따로 봉투를 열고 몇 배 더 넣어. 남편의 자기중심적 행동에 친구들이 오해할 때도 있었어. 동창 친구들이 농담처럼 저 친구 우리 중 제일 잘 버는데 손이 작아요. 재수씨가 통은 커요. 이처럼 내 남편은 어려운 사람 심리를 몰라. 내가 곁에서 보좌해야 할 때가 많아. 돈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내 재력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남편은 돈을 못 써. 부자의 환상을 깨. 나 더 이상 내 나머지 마지막 자존심까지 말하지 않을래. 일동 알지. 그래도 너는 너를 지켜내며 그 세계에서 용감히 잘 버텼어. 난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았어. 남편 사업체 지점에서 연례 행사처럼 들어오는 선물들을 저평가하며 큰 집에 명절이나 이름 있는 날 보낸 듯 보란 듯이 보냈어. 지금의 나를 고급지게 과시했지. 너희는 헌옷, 헌신발 우리에게 줬지? 내가 주는 것은 다 명품이야. 이것은 새 것들로 줬어. 나 얼마나 너희 집에서 주는 헌옷 보따리 들고 올 때마다 서럽고 치사해서 토 나올 뻔한지 사실은 큰 집 언니들은 알까? 모를 거야. 너희는 헌옷 보따리 안에 경멸스러운 눈길도 함께 넣어 보냈어. 내 인생의 가장 괴로운 일이 큰 집으로 동냥하러 가는 날이었어. 동냥 가는 기분이 들어 큰 집에 가기 싫지만 일 나가신 엄마 대신 가야만 했어. 쌀이 떨어졌거든. 동생들의 배고픔에 난 가야만 했어. 엄마가 큰엄마에게 감사란 말 꼭 하고 오랬어. 감사?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난 못해. 인사? 안 했어. 눈도 안 마주쳤어.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다녔어. 학교 끝나고 저녁에 큰언니가 주던 보리쌀이며 신문지에 말아준 무청 시래기 김치 받아 나올 때 부엌에서 나는 생선 조림 냄새에 배가 너무 고팠어. 혹시 저녁 먹고 가란 말 할까봐 망설이는 내게 집에 빨리 가서 밥하라고? 눈치도 없는 큰언니는 등 떠밀다시피 했어. 도시락도 못 싸갔던 날 돌아오면 눈앞에 생선 조림이 아른거려 눈물이 났어. 너희는 배고픔을 모르니 내가 정신적 자존심보다 육체적 허기에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을 너희는 모르겠지. 난 한이 맺혔나 봐. 시래기는 국이든 김치든 지금도 안 먹어. 지금에는 알아. 우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었어.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나는 내 과거를 잊은 듯 살았어. 결혼 후 내 시동생이 사고를 쳐서 형 몰래 내게 합의금 일부 부탁한 일이 있었어.
나는 내 안에 내 상처의 근원이었던 큰엄마 같은 행동을 내가 했었어. 우리도 어려워요. 한마디로 거절했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는 뒷모습에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보였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바로 뛰어나갔어. 막내 삼촌, 내가 좀 구해보고 전화할게. 걱정 말고 기다려봐요. 그때 시동생의 눈에 고마움이 묻어났어. 아, 자리가 바뀌니 나도 남에게 상처 주는구나. 이혼하는 내 것을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 큰엄마 위치에서 보면 난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조카였어. 내가 제일 싫어했던 내게 상처 준 큰엄마의 그 표정으로 오늘 시동생 앞에 내가 서 있었어. 그 시절 큰 집도 어려운 살림에도 우리 집을 챙겨줬는데 나는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이었다. 인성이 부족한 나는 감사함보다 모멸감을 느낀 기억을 지금은 부끄러워해. 몸은 늙었는데 여전히 정신세계는 아직 중이야. 꼬일 대로 꼬인 인성으로 누구든 마음을 닫고 상대했어. 상대도 나 같으려니 열등감을 치유하긴 참 힘들어. 상대의 마음이 다칠까? 친구에게 가방 줄 때 나와 다른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내가 놀랬어. 어쩜 정말로 좋아하네. 내가 쓰던 거랬는데도. 나는 많은 명품을 지니고 있어. 그런데 행복감도 만족감도 없어. 친구는 남에게 얻은 하나의 가방으로도 저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해. 그 이유가 뭘까? 나였으면 친구들 앞에서 명품백 얻었다 하지 않고 내 돈 내고 샀다 말했을 거야. 감사를 모르면 행복도 몰라. 나는 내 꽃밭에서 핀 꽃을 보는 행복을 몰라. 절따라 꽃을 사다 심었는데 꽃을 보며 감탄하고 흥얼거려 본 적이 없어. 내 친구는 길가에 핀 노란 민들레꽃을 보고도 감탄하며 노래를 불러. 그런 친구를 만나면 나까지 행복해져. 나는 누구에게도 고마움을 느껴본 적 없고 피해의식만 있어. 내게 고마워하는 이는 많지만 내가 왜 무엇을 고마워해? 잘나가는 남편 덕에? 내 경제적 생활은 여유롭지만 늘 남 모르는 긴장감, 날선 비교로 점수 매기는 내 삶은 늘 화가 가득해. 내 남편은 젊을 땐 날씬하더니 중년이 넘으니 배도 나오고 여유와 품격이 느껴지게 나이 들어가. 젊은 여자들에게 멋있는 사장님이란 평을 듣고 살아. 그것도 못마땅해. 왜 금전 문제에는 수전노처럼 인색하면서 잘난 척하는 남편이 미운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닐지 상상이 안 가는 인물이야. 내 오죽하면 점집에 가서 물었어. 여자가 많은 팔자래. 날들어 참견하지 말래. 여자를 말리면 남편 제복이 달아난다나. 어쩌다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짐이 가벼워졌어. 그래, 어느 가족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만 밖으로 나타내지 고통은 내면에 감추고 살아. 암탉 여사, 나는 화풀이라도 하고 살지. 나처럼 할 말 다 하고 못 살더라. 난 그래도 지금 부자인 너가 부러워. 너의 어린 시절 상처 그 시절이 있었기에 너에겐 남에게 없는 겸손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 어릴 적 가난은 고통이지만 좋은 숙제였어. 그래서 우리들이 너의 그런 세심한 심성을 좋아하잖아. 아마 우리 중 네스가 가장 속 편하게 살 거야. 네스 부부 보면 행복이 가득해 보여. 남편이 네스 때문에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성인 됐다며? 친구들 중 가장 재미있게 여유롭게 사는 걸로 알려진 내겐 환상을 깨라고 내가 한마디 했어. 요즘 매일이 어이없은 표정으로 그 잘난 남편과 대립 중이다. 내 남편이 이 어려운 시국에 목돈 드는 행사에 남편은 다 참석해. 당신은 가게 지켜야지.
당신 가게 접으면 그때 함께 가고 지금은 나만 다녀올게 하며 다음 달엔 해외에 한 달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겠대. 더 늙기 전에 저만 늙라. 금년 초만 해도 벌써 국내 AA 한국 컨벤션에 담마 명상센터에 10일박으로 다녀왔다. 나도 평생에 가보고 싶었던 코스였어. 아직 자영업 활동 중심에 있는 나는 늘 여유 시간이 없었다. 나도 가고 싶다 말하니 남편은 난 오랜 바람이었어. 당신도? 가게는 어쩌고? 가고 싶으면 가라. 가게 문 닫고 누가 말려? 아이고, 나는 하루도 가게에서 나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는 전문직이다. 내 일은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행을 가려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아직 가게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일을 그만두면 그때 같이 여행 다니잔다. 글쎄 그때쯤이면 너는 늙은 너랑 가고 싶진 않을 것 같다 말했다. 어쩜 말재주가 없는 거니 생각이 없는 거니 서운했어. 어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런 거였지. 나는 이런 말도 이제 당연한 듯 받아들여. 나 이러고 살아.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너도 가지 마라 명령하더라고. 능력껏 활동하는 것 난 이해해. 내가 못하는 건 너도 하지마. 너는 아님을 이해한다. 평소 남편은 바르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는 취향이라 혼자 잘 노는 것도 다행이다. 마음을 다독이며 이해했어. 이번은 남편의 언어 기술 부족이 심각한 가족 간의 불협화음으로 섭섭한 감정을 일으켰다. 요즘 심각성을 넘어서는 난제들이 쌓인 비수기에 남편이 홀로 가겠다는 여행 소식을 들은 자녀가 흥분해 난 아버지 생각이 실망스럽다며 어머니와 함께 가신다면 우리 형제가 여비 넉넉히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여유 있게 두 분 해외 다녀오시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만 가신다니 말리지는 않겠지만 아들 입장에서도 듣기 참 섭섭하네요. 어머니 속도 좋다 한다. 그럼 어머니는 일을 접어야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논리라면 어머니는 80세에도 가능하지 않을 듯 싶은데요. 요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 악재다 싶은 문제들이 정신없이 밀려왔다. 온통 세상 금융계가 일제히 서민들을 공황에 빠지게 하고 시중에 돈이 마른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코로나로 시작된 오랜 침체에 적금이며 여윳돈을 다 찾아 쓴 현 상황, 한 달 적자를 메우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초조한 마음을 서로 위로하며 기적이라 믿는 상황 같은 시기이다. 이 와중에 또 우리 차가 말썽이다. 연식 16년 된 차는 오늘 내일 정지될 듯 덜컹거린다. 거울만 버텨주라 기도하며 타고 다녔다. 물건 구입용으로 필요한 차라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고장나면 차 살 돈 없으니 폐차하잔다. 18 욕 나온다. 여행 갈 돈 있고 경제적 적자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엎친 데 덮친다. 이 더운 여름에 가게에서 가장 비싼 대형 진열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었다. 다행히 남편의 오랜 노력 수선 끝에 구사일생 임시 작동 중이다. 이처럼 하루도 남편이 가게 일을 안 살펴주면 여름마다 고장나는 전자제품에 나는 늘 긴장하게 된다. 이 상황도 남편이 있어 비싼 진열대가 작동 중이다. 이런 긴장 속에 가게를 오래 비우고 여행을 간다면 수선 수리 비용 지출이 커질 게 뻔한데 여행비 만드느라 자기 주머니는 닫고 아들들에게 여행비 일부 지원하라 한다. 요즘 집값이 전국으로 폭락해 준비되지 않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뭔 사건 사고가 한꺼번에 일어나는지 아무리 침착하자.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던 위대하신 신께 다시 맡기며 버티자. 이보다 더 할 때도 살았다. 걱정하지 말자.
수없이 중얼거리며 기도해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고요해지지 못하고 작은 부족에도 해외여행 가겠다는 남편이 이번엔 유난히 더 괘씸하다. 임금이 일부 밀렸다. 더 경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도 버텨야 했다. 현상 유지만 되면 이 공황 상태를 넘기려 고심 중인데 악재가 또 하나 가게 주인이 가게를 비우란다. 사정이 어려워져 가게를 팔아야겠으니 싸게 팔 테니 아예 나더러 가게를 사란다. 13년 한 곳에서 오래 임대인으로 운영했다. 팔릴 때까지 임시 계약 없이 운영하잔다. 자영업을 해본 사람은 아는 사실은 경기가 안 좋으면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도 자체 고정 지출비는 더 크게 나간다. 주변에서 매일 문 닫는 상가가 늘어나는 전국은 모든 자영업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다. 아니 벌써 반 이상이 영업을 접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주변 상황 속 남편의 속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엄마는 일해야 하니 아버지만 해외 순례길 한 달 보름을 다녀오겠단다. 나는 끓어오르는 속내를 침묵으로 버텼다. 그래 처음 느끼는 감정도 아니다. 어제 오늘 일인가 말은 안 하지만 자녀와 아버지 사이 감정에 골이 생길까 나는 말재주 없는 남편에게 커치했다. 둘째가 아버지 말에 실망했대. 내 실망스러운 마음도 대신 전했다. 아이들 이해되게 말을 좀 요렇게 이쁘게 좀 해봐. 이번 여행은 꼭 엄마랑 가고 싶은데 여러 사정이 겹쳐 아빠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오랜 바람이었고 더 나이 들면 못 갈 것 같아. 다녀오려고 한다 해봐. 남편은 전에 들은 아들의 말에 화부터 버럭버럭 괘씸하게 난 맘에 없는 말 못하는 거 성격인 거 몰라? 맘에도 없는 말? 어쩜 융통성이 그리 없니? 당신은 아내와 애써 함께 갈 마음도 없었구나. 이런 표현 이젠 섭하지도 않아. 오랜 세월 포기한 감성이다. 말 한마디로 서로 오해를 풀까 해 전한 말이었었는데 남편은 버럭버럭 내가 처음으로 거짓말. 저희들에게 경비 조금씩 보태라 했지. 언제 저희들에게 신세진 적 있어? 한 이틀 분노에 찬 눈치다. 참 말재주가 없다. 그래서 나를 만났나? 며칠 후 나 여행 가는 거 보류했어요. 상에 맞춰야지 하며 슬그머니 입장을 밝힌다. 비행기 예약까지 했다며. 내가 한 말 때문인가? 여행 갈 때 당신 소지품 짐 몽땅 따로 살 거치에 옮기고 가라 째려보며 경고했었다. 그 때문인가? 남편이 무심코 한 자기 변명에 오래 쓸쓸한 외로움으로 머리에 남아있다. 오래 그와 살아서 표현이 서투른 그를 이해한다. 그 맘이 진실이 아님을 한다. 욕심에는 끝이 없나 보다. 남편의 개성대로 아내나 자녀들에게 더할 수 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하려 노력하는데 1% 실수해도 마음이 아리다. 배우자의 그런 뜻없는 말이 아직도 내겐 겨울 고드름 같은 차가움을 품어내야 하는 고통임을 할까. 사랑이란 모든 것을 치유하는 힘이 있나 보다. 어떠함에도 묘할 수 없다. 내 가슴엔 이미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졌다. 그래 건강할 때 열심히 후회 없이 즐기며 살아.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누구 원망할 필요는 없다. 실수라 해도 심했다. 맘에 없는 말이라니. 이 말이 가슴과 머리에 눌러붙어 잊히질 않는다. 내가 저 인간을 뭐가 좋다고 내 행복을 책임져 주길 바랬을까. 혼자서도 잘 노는 그가 부럽다. 나는 혼자 노는 일에 서툴다.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너가 고맙다. 난 뒤끝이 길잖아? 남편에게 나는 오랜 과거 섭했던 것을 20가지 나열하고 내게 불만 있는 거 말해봐 했어. 남편의 말재주 없는 건 이럴 때도 도움이 안 돼.
난 당신에게 불만 하나도 없어. 한다. 사람이 다 장점만 있지 어떻게 장단점이 있지 어떻게 완벽하기만 해. 당신은 너무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나도 내 약점과 단점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지. 예전에 비하면 많이 고쳐진 모습이잖아. 나도 가끔 못된 옛 본성이 무심코 불쑥 나타나 나도 당황스러워. 어쩌겠어. 점점 나도 내가 변한 게 느껴져. 과거의 내 모습보다 지금의 내 모습에 나는 점점 내가 좋아.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아내에게 뭔 불만이 있겠어. 당신 맘 아프게 하려 한 말과 행동들이 아님을 알 거야. 아이고, 당신 맘에 드는 성격 신밖에 없어 하더라고. 괘씸하지만 가슴에 담아둔 원망 없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 나는 믿기로 했지. 그의 어눌한 표현에도 그의 부족한 사랑 표현에 내가 만든 사랑을 토핑해서 올리고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고 감사를 배우려 해. 가슴 아프고 나니 조금은 살만해. 나 뒤끝이 길잖아. 나 아직도 화 안 풀려? 표현에 남편이 내 화에 오래 참아주더라. 내 풀에 지칠 때까지. 한 번은 내가 참고 다음은 남편이 오래 참아서 사라지나 봐. 아, 나만 소갈이 하며 사는 게 아니네. 내 어린 시절 상처가 모난 성격을 만들었다 해도 그동안 몰랐어. 그랬어. 어떤 것이 행복인지 감사인지 알고 싶지 않았어. 내가 왜 모든 것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지, 행복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지 난 알려 하지 않았어. 난 물질에 행복이 있다 생각했어. 내가 아는 세상이 다라 생각했거든. 가난에는 행복이 없다 생각했어. 행복은 순한 곳에 있음을 알았어. 어리석은 나는 감사라는 뜻을 잘못 이해했어. 대접받기를 원하는 신이 감사라는 줄 알았어. 사랑하랴 감사하랴 우리를 위한 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물이고 치료약인 줄 몰랐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이 내 것으로 오는 것을 늦게 알았어. 일찍 알지 못함이 억울하진 않아. 일찍 알면 몰래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 딱 내가 받아들일 땐가 봐. 난 무엇이든 좀 늦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은 제때에 와.